지금 거의 유튜브 영상을 1년 만에 찍습니다. 뭐 쇼츠는 간간히 올렸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컨텐츠 영상은 진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공백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졸업을 해서 자취생이 아니기도 하고 그냥 취미였던 술이 이제는 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바텐더는 원래 유튜브 촬영할 때도 근무했었고 지금은 주류 플랫폼에서 마케팅과 MD를 하고 있어요. 되게 덕업일치가 된 거죠. 보면 제 인스타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술에 관련해서는 쉰 적이 없어요. 레시피도 항상 개발하고 공부도 항상 했고 주류 행사도 항상 가고 요즘은 칵테일 클래스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는 준비할 것도 너무 많고 사실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더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다시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보다 홈텐딩이나 이 칵테일에 대한 수준이 되게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되게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정보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셨어요. 물론 저도 그런 정보에 대해서 갈구하는 성향이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뽑아내는 게 제 채널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영상의 스타트는 클래식 중에서도 클래식, 모든 칵테일들의 할아버지 격의 칵테일, 올드 패션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이 칵테일도 사실상 창작의 영역이고 이 칵테일을 만드는 사람, 바텐더마다 이 술을 해석하고 풀어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없어요. 제 말이 무조건 맞다 또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무조건 맞다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의 그런 방향성, 그런 해석을 존중해 가면서 좋은 문화로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스노우, 꼰대질 이런 거 하지 말기. 칵테일 하면 딱 떠오르는 대명사 같은 몇 가지 술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마티니랑 올드 패션드를 꼽는데 이 단순히 올드 패션드가 칵테일의 탑이 아니라 이 칵테일의 장르를 다져놓은 약간 근본 같은 녀석이에요. 1800년대 초에 이제 바텐딩이라는 문화가 뭐 자리 잡기도 전인데 그때는 칵테일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가 지금이랑 좀 달랐어요. 옛날에는 슬링이라는 형태의 음료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였어요. 스피릿이랑 물이랑 설탕밖에 안 들어가고 이제 칵테일은 그 슬링에 비터가 들어간 형태를 칵테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칵테일의 의미가 다른 거죠. 원래 비터는 약으로 사용되면서 되게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술이랑 물이랑 섞어가지고 좀 더 드링커블하게 만들어낸 음료가 된 거죠. 그래서 당시 올드 패션드는 위스키 칵테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이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1890년대에 중류 기술도 발전되고 다양한 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큐라소나 마라스키너나 샤르트레즈, 뭐 압생트 이런 독특한 플레이버들의 술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1890년대에 바텐더들이 이런 술들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막 독창적인 레시피가 탄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 위스키 칵테일로 불리던 그 형태도 계속 변질이 되어 왔고요. 뭐 리큐르가 들어가기도 하고 과일이 머들링돼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피릿이랑 얼음의 퀄리티가 자꾸 낮아졌어요. 그래서 안 좋은 그런 술의 맛들을 숨기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가니쉬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 클래식한 치즈 피자에 파인애플을 넣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회의감이 좀 막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제 화려한 칵테일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약간 옛것이 그리워진 거죠. 옛날에 그 먹던 그 단순하고 투박하고 심플한 그 기본적인 형태의 위스키 칵테일이 딱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레트로라고 하죠. 약간 그 옛날 감성이 막 그리워지면서 유행이 다시 돌기도 하고 패션이 돌고 도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구식의 옛날 칵테일을 찾으면서 자리 잡은 칵테일이 바로 올드 패션드가 된 겁니다. 옛 향수를 느끼면서 조용하고 느긋한 그런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는 그런 매력적인 칵테일이죠. 그래서 저는 좀 올드 패션드 만들 때 약간 좀 구식의 클래시컬한 느낌으로다가 뭐 믹싱 글래스나 이런 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시럽 같은 또 인위적인 방식은 약간 내려놓고 약간 담백한 옛날 스타일대로 느긋하게 만들어내는 걸 좋아해요. 이제 뭐 올드 패션드가 어떤 느낌인지 대충 감이 잡히셨겠죠. 이제 이 칵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는 이제 칵테일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내야 할지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좋아요. 일단 오늘 제가 만들어 볼 레시피는 좀 모던하게 잡혀있는 그런 형태의 레시피를 다듬었는데 아메리칸 위스키 이온즈, 그리고 앙고스트라 비터 3대씨, 그리고 오렌지 비터 1대씨, 그리고 설탕 한 2분의 3 큐브 정도, 그리고 상온수를 넣습니다. 가니쉬는 약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이 비율만 봤을 때 술의 비중이 상당히 크죠. 술이 이온스고 나머지 부재료는 그냥 깨작깨작이니까 이 칵테일에서는 이 기주의 플레이버가 거의 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올드 패션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위스키를 즐기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방식,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좀 더 시원하고 색다른 위스키를 마시는 거지, 약간 무언가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느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재료들은 이 위스키의 맛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이지 서로가 막 다투면서 개성을 나타내는 그런 칵테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재료들이 어떻게 이 칵테일에 연결이 되냐, 일단 비터는 아시다시피 독특한 쓴맛을 가지고 있죠. 지금 한번 좀 먹어볼게요. 어우, 되게 달콤하고 씁쓸하고 어디에서도 못 먹어본 향긋한 플레이버들이 막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러한 비터는 위스키에서 조금 부족한 공간이나 플레이버들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설탕은 이 비터랑 위스키를 약간 연결시켜주는 그냥 약간 딱풀 같은 느낌이에요. 올드 패션드에서의 설탕은 달게 느껴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좀 더 단단하게 바디감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좀 피니쉬를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물은 이 재료들을 하나로 그냥 이렇게 통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약간 위스키에 담겨있는 가벼운 향미들을 좀 방출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좀 더 마시기 편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아무튼 이렇게 재료의 각 존재 이유를 좀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또 재료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기주의 선택이 올드 패션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일단은 미국에서 시작했으니까 아메리칸 위스키로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러면 라이냐 버번이냐, 옛날에는 퀄리티 좋은 버번이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메리칸 위스키 하면 라이 위스키였기 때문에 칵테일에서도 라이가 사용이 됐죠. 그리고 둘의 캐릭터가 좀 많이 달라요. 올드 패션드를 했을 때 라이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원하고 화사한 그런 느낌이고, 버번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고 달콤한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 다르죠. 그리고 또 이런 맛이랑 분위기가 이 가니쉬랑 바로 연결이 되는데, 달콤한 느낌의 버번 베이스 올페는 약간 이런 상큼한 맛이 강한 이런 레몬 피를 쳐주는 게 서로 잡아주는 게 좋고, 너무 과하지 않게 달콤함을 가져갈 수 있어요. 오렌지를 사용했을 경우 좀 느끼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너무 달콤하기만 해서. 그리고 반대로 이제 라이 베이스는 좀 시원한 느낌이다 보니까 달콤함을 넣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라이에는 오렌지 필이 되게 괜찮죠. 물론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셔도 좋고. 그리고 좀 체리 가니쉬는 저는 되게 복잡한 생각을 가진 녀석이에요.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1800년대 후반에 그 퀄리티 낮은 술들의 맛을 좀 가리기 위해서 사용이 된 걸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오리지널한 방향이랑은 거리가 있죠. 그리고 또 잘못 들어갔을 때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또 붕괴하는 또 그런 요소기 때문에, 근데 또 여러 번 만들어보고 마시다 보면 오히려 또 몇몇 위스키에는 더 좋게 작용하는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퀄리티 좋은 위스키를 사용했을 때 이 체리에 묻어있는 시럽이 또 설탕이랑은 다른 바디감을 또 가지고 있어서 좀 산뜻한 라이트한 바디감의 버번에서는 얘가 좀 받쳐줄 수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오렌지랑 같이 약간 프루티한 플레이버를 또 이 위스키에 담아내는 그런 역할도 하긴 해서 잘만 사용이 된다면 되게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 모던 레시피랑 오리지널 레시피에서 타협을 좀 해가지고 만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비터의 선택인데, 사실 비터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죠. 앙고스트라 비터밖에 잘 없고, 비터2로나 피브라더스인가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아직 사용해보지를 못해서 어떻다 말씀은 잘 못 드려요. 그리고 이제 비터의 용량은 2대씨부터 5대씨까지 가는데, 비터는 보조하는 역할이지 얘가 직관적으로 느껴지면 안 돼요. 플레이버가 좀 약한 섬세한 버번에는 얘가 좀 칠 수 있으니까 적게 넣는다든지, 플레이버가 강하고 묵직하고 단단한 그런 위스키에는 비터를 좀 더 넣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탕에도 플레이버가 엄청 많이 들어있고, 이 올드 패션드에서는 이 설탕이 바디감을 또 담당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감이 되는 그런 부재료예요. 그래서 이제 설탕도 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정제하는 그런 당밀의 정도에 따라서 맛도 너무 다르고, 생산지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도 맛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탕 테이스팅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올드 패션드에서 사용되는 설탕은 비정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옛날에는 정제할 그런 기술력도 없기도 했고, 그리고 이 비정제 설탕은
당밀의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되게 깊고 거칠고 약간 earthy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메리칸 위스키랑 되게 어울리는 플레이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올드 패션들을 드셨다 하시는 분들은 데메라라 혹은 라파르쉐 이 앵무새 설탕을 많이 사용하실 건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비정제 설탕이죠. 그리고 올드 패션드에 적합한 그런 깊은 맛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런 것처럼 정제된 발음이 너무 어려워. 정제된 흰 설탕은 약간 너무 단순한 맛을 가지고 약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당밀의 함유량이 좀 있는 설탕을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라파르쉐가 데메라라는 아니에요. 당밀이 후첨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맛에 크게 차이가 있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데메라라랑 조금 다르고 입자도 얘가 좀 더 작아요. 그러니까 머들링 할 때 조금 얘가 더 유리할 수 있죠. 이제 설탕 논쟁이 또 있습니다. 이 올드 패션드에서 또 중요한 부분인데 각설탕을 쓸 거냐, 그냥 설탕을 쓸 거냐, 시럽을 쓸 거냐. 일단은 각설탕은 이 라파르쉐는 크기가 너무 제각각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 사이즈가 없고 다 달라요. 완전 랜덤인데 이렇기 때문에 이 변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포장지에 쌓여있는 흰색 각설탕은 사이즈가 딱 일정한데 양이 너무 또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가루 설탕도 사실 완벽한 계량을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둘은 당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바에서는 이 당도를 측정해가지고 일관적인 맛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설탕은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시럽으로 만들어가지고 쉽고 편하게 일관적이게 똑같은 브릭스의 설탕 시럽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뭐 업장에서는 뭐 다르겠지만 집에서는 이런 또 변수, 이런 투박함을 또 즐겨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각설탕을 사용해가지고 직접 비터에 녹여가지고 빻아서 녹이고 이런 과정을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되게 오래 걸리겠지만 이 슬로우 라이프, 이 옛날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칵테일이기 때문에 이런 감성적인 요소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드디어 이제 재료 설명이 끝났어요. 너무 길다. 이제 바로 만들어 봅시다. 앞에 보이는 잔들이 올드 패션드 잔인데 텀블러 잔, 락글라스라고도 하죠. 무겁고 투박한 그런 느낌의 잔이에요. 잔 칠링은 항상 필수라고는 하지만 이 구식 칵테일에서는 조금 배제를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설탕 녹이면서 다 식어버리기 때문에 각설탕 하나를 넣어줄 건데 하나보다는 작고 절반보다는 큰 사이즈예요. 이 정도의 각설탕을 선호하는 편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비터를 뿌려줄 건데 비터 위에다가 뿌려주는 게 중요해요. 오렌지 비터도 한 대씩 뿌려줍니다. 오렌지 비터는 좀 선택이긴 한데 저는 오렌지 필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체리랑 오렌지랑 함께 약간 프루티한 노트를 주는 편이기 때문에 약간 1대씩 정도 약간의 뉘앙스만 넣어주는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이나 탄산수를 넣어줘야 하는데 이 물이랑 탄산수의 용도는 단순히 이 설탕을 녹여주는 역할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얼음에서 물이 녹아나고 그 녹은 물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피릿의 강렬함이 좀 유지되는 거를 목표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는 좀 물을 최소화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탄산수는 사실 여기 뭐 한 5ml 정도밖에 안 들어갈 텐데 그 한 병 따기엔 너무 아깝기도 하고, 당연히 설탕 먹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무시 못할 산미를 가지고 있긴 해요. 물론 스파클링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상온수로 이 설탕을 다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온수를 일단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 구간에서 체리를 좀 활용을 합니다. 이 체리에 생각보다 시럽이 많이 묻어 있고 후반부에 체리를 넣게 되면 미리 잘 만들어둔 밸런스가 후반부에 이 체리 시럽으로 약간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체리의 단맛을 지금 조금 미리 맞춰두는 거를 목표로 하고, 이건 뭐 제 방식이니까 넘어가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체리를 식혀낸다는 느낌으로 물을 조금만 넣어줍니다. 뭐 한 3ml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보시면 물의 양이 정말 적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천천히 모델링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 놓고 으깨듯이 빻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으깨다 보면 어느 정도 입자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정도면 알코올에도 녹는 정도의 입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이제 라이 위스키, 저는 좀 풀향도 좀 적고 부드럽고 단맛도 좀 가지고 있는 라이 위스키 휘슬피그 10년을 사용을 했고, 해서 일단은 1온주를 넣어주고 1온주는 따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따로따로 넣는 이유는 일단 앞에서 이 1온즈랑 이 부재료들과 완벽한 결합을 만들어내고 얼음이랑 다일루전을 통해서 좀 더 부드럽고 약간 가벼운 노트들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1온즈를 넣게 되면 얘의 강렬한 맛은 그대로 잘 살아있게 되죠. 상대적으로 다일루전을 적게 먹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맛의 레이어적으로도 강한 맛들을 쌓이고 얘네가 충분히 잘 결합이 되기 때문에 되게 잘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음을 채워줄 겁니다. 또 이 올페에서 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얼음인데, 커다란 얼음을 사용해줘야 얘는 좀 작아. 근데 일단은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1온수도 아씨 레몬피를 살짝 뿌려주고, 에센스도 잔 겉에다가 발라주고, 그리고 저는 이런 코인 레몬을 사용을 해서 약간 뭔가 딱 입에 갖다 댔을 때 이 코 끝에 이 레몬의 향이 딱 이렇게 느껴지는 걸 선호해요. 이렇게 귀엽게 레몬 올라가 있고, 이렇게 체리도 퐁당 빠져 있고, 이렇게 하면 올드 패션드 완성. 맛은 역시 투박하고 강렬하고 되게 먹기 편한 강한 위스키예요. 향으로 주는 이 싱그러움과 단맛에서 지니고 있는 이 프루티함도 매치가 잘 되고, 기주의 좋은 특성들, 땅콩의 고소한 맛이라든지 약간 플로럴한 느낌이라든지 바닐라 이런 뉘앙스도 잘 도드라져 있고, 정말 클래식하고 심플하지만 묘한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칵테일이에요. 물론 저는 강한 베이스의 칵테일을 선호하진 않아서 좋아하진 않는데, 역시 클래식은 클래식이다. 되게 다양한 매력을 품고 있는 칵테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플할수록 더 어려워요. 사실 각 재료의 맛들이 확실하게 전달되다 보니까 재료도 중요하고 얘네들을 조합시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단순할수록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 올드 패션들을 만들 엄두가 안 났었어요. 원래 잘 즐기는 칵테일도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클래식 칵테일로 스타트하기에는 예만한 게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올드 패션들을 다뤄봤고, 다음에는 약간 올드 패션드의 변형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트러스 칵테일의 원형 브랜디 크러스타로 갈 수도 있어요. 한 2주에 한 번꼴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칵테일에 있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오늘 다뤘던 컨텐츠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맘 편하게 남겨주시면 열심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어서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알찬 내용과 풍성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봉.